안녕하세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한일통역학과 11기 이규진이고요. 지금 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의 공개정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삼성 SDI에서 인하우스로 통번역사 일을 하고 있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도 입학생이고요. 12기 한일통역학과 졸업생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호텔경영학과랑 국제통상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졸업 후에 전공을 살려서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각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맞이했고, 근데 그분들이 회의 때마다 통역사분들을 대동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통번역대학원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일어일문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1학년 때 담당 교수님이었던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면담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이 일본어라는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일본어를 살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통역번역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학교 중에는 이대가 제일 좋은 것 같다. 혹시 거기 한번 목표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때 처음으로 통대라는 곳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 노하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학부 때도 일본어 전공이 아니었고, 그리고 다른 통역사분들처럼 다른 동기들처럼 일본에서 대학원을 나오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월등히 기초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 회화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배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앉아 있었어요. 엉덩이와의 싸움 많이 앉아 있었고, 보통 일본어가 좀 부족하니까 그 한일 쉐도잉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 한국 뉴스를 좀 쉐도잉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국 뉴스도 엄청 그냥 쉐도잉을 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뉴스 같은 쉐도잉도 간간히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그게 이제 동시통역 때는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동시통역 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등하교 할 때 최대한 그 NHK 뉴스 같은 거 들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쉐도잉을 많이 했고요. 최대한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니까 지금 재학생분들도 등하교 시에 이렇게 중얼중얼 쉐도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도 다양하게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새는 매체들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동영상이나 뉴스 동영상 이런 동영상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대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1학년 때는 저는 순차 수업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A, B, BA 양방향 하나 순조로운 것 없이 1학년 때는 순차 수업이 가장 힘들었고요. 순차는 노트 테이킹을 제가 학교 들어와서 처음 이제 접해보게 됐는데, 노트 테이킹을 할 때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새로 접하는 것들이어서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통일부에서 공개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나오는 북한 관련 정보나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검색해서 번역을 하는 일입니다. 저희 통일부 내에 그 일본어 통역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일본 대사관에서 오신 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장차관님 그 통역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통역은 인하우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첫 입사했던 삼성전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시간 정도가 되는 세미나를 갑자기 동시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급하게 파트너와 한 15분 정도로 나눠서 하기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오신 강사분이 그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밌고 기생충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 분이시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막 재밌는 개그 같은 거를 하시거나 하실 때 이렇게 좀 따라가기도 어려웠고 그냥 세미나를 들었으면 아마 1시간 동안 재밌게 들었을 텐데 이거를 저희는 통역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글쎄요. 그냥 일본어는 어순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청중이나 아니면 그 관계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연사가 말하면 곧바로 통역을 해주기를 다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좀 연사가 말 끝난 후에 바로바로 통역을 하는 거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역사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그 언어를 잘하고 그 나라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대에 들어가서 그런 전문 기술들을 습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순차 통역을 할 때도 그렇고 동시 통역 수업들도 그리고 그 수업을 할 때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서 실제 경험했던 그런 통역 경험들도 저희들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기회가 됐었고요. 그냥 그 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99.5% 정도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 어쩔 때는 동시통역 같은 거를 했을 때는 약간 그 연사의 빙의가 된다 그러나 그런 거를 자주는 아니지만 약간 몇 번 정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사가 말하는 말을, 의도하는 말을 100%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통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게 충분히 앞으로 현장이나 필드에서 쓰이고 다 자신의 앞으로의 통역 인생에서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될 재료들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꼭 그 힘들었던 노력들이 열매를 맺을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뭐 줌이나 화상회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경험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실제로도 뭐 풀이나 인하우스에서 일을 할 때도 줌을 활용해서 하는 회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스터디 할 때 뭐 줌 같은 것을 사용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앞으로는 그게 또 주류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고 통역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공부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꼭 같은 필드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통역사라는 게 정말 많이 긴장이 되는 직업이거든요.
거의 통역이 잡히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엄청 자료도 공부하고 통역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엄청 긴장이 많이 되는 직업이긴 해요. 근데 그만큼 끝냈을 때 엄청 보람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회의나 아니면 세미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때 많은 보람을 느끼니까, 그리고 통역을 하다가 또 연관이 돼서 아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일단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은 맞고, 그러니까 통역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통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